텔레비전 화면이 낡은 거실 벽에 부딪히며 희미한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김이 오른 보리차 냄새가 허공에 맴돌며 저녁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올리려던 순간 지역 방송 화면에서 흘러나온 한마디가 제 온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요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박순희 씨를 만나봤습니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는지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화면 속 여인에게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50년 전 그대로였고, 앞치마를 두른 손놀림이며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잇몸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녀였습니다. 순이, 정말 당신인가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었지만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름이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 곱게 접어 넣어두었던 얼굴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녀는 웃으며 국자로 국물을 떠 맛을 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1970년대 후반의 그 겨울이 온몸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눈 덮인 산길의 차가운 공기가, 탄 냄새가 배어있던 교실의 온기가,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시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숙한 25이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첫 발령지인 강원도 산골 초등학교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서 자란 제게 그곳은 낯설기만 했고 버스에서 내려 마을까지 걸어가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가방은 무거웠고 새로 산 구두는 비포장길에 금세 흙투성이가 되어 버렸으며 산 너머로 넘어가는 해를 보며 정말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학교는 마을 언덕 위에 있었고 나무로 만든 계단을 올라가니 낡은 목조 건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책상 냄새와 분필 가루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은 이미 어둠에 잠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교무실 한쪽에 마련된 숙소에서 홀로 짐을 풀었고 쥐가 지나가는 소리에 잠을 설쳤으며 이곳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가 고파 마을로 내려갔고 조그만 식당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간판에 순인의 밥집이라고 쓰여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온몸을 감싸며 이상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나온 여자가 바로 순이었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훔치며 웃던 그 얼굴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시구만요. 여그 앉으시오. 사투리가 심했지만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가 내준 밥상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점, 계란말이 한 접시였지만 제가 그동안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고 밥을 먹는 동안 그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가끔씩 이쪽을 힐끗 보곤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돈을 내려는데 그녀가 손을 내저었고 첫날은 공짜라며 웃었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을 낀데 잘 먹고 다니셔야 제유.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서울서 내려오는 내내 느꼈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순인의 밥집에 들렀고 그녀는 항상 따뜻한 밥과 국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밥을 먹으러 가는 곳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곳은 제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고 그녀와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낯선 마을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로 올라가는 길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고
발자국 하나 없는 눈길을 걸으며 어린 시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밥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순이는 고무신을 신은 채 가게 앞눈을 쓸고 있었고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추운 아침이었지만 그 웃음 하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순이는 아침마다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주먹밥을 싸주곤 했고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저녁 시간에 가게 한쪽에서 조용히 글자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 아픈 아이가 있으면 약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배운 것도 많지 않았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넓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을 마치고 늦게 밥집에 들렀을 때 그녀가 가게 한쪽에서 공책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서툰 글씨로 아이들 이름을 적고 있었고 옆에는 각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간 걸 눈치챈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공책을 덮었고 얼굴이 빨개져서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까먹을까 봐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고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이 담겨 있었고 그 공책이 닳고 닳아 모서리가 헤어진 걸 보며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순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밥을 먹으며 그녀의 얼굴을 힐끔힐끔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밝아지는 것 같았으며 주말이면 밥집 문이 닫혀 있어 허전한 마음에 학교 숙소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서서히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순이하고 잘 맞는 것 아녀요? 저 둘이 보기 좋다 아녀?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정작 순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얼른 고개를 돌렸고 말을 걸면 어색하게 웃기만 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무언가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서울에 있는 친척 집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였고 친척이 식당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순이를 데려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소문일 거라 생각했지만 며칠 후 순이가 직접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서울로 갑니다. 너무 담담한 목소리여서 오히려 더 놀랐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제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여그보다 나을 것 같아서요. 돈도 벌어야 하고요. 가지 말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함께 있자는 말이 입술을 맴돌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잘 되길 바란다는 뻔한 말만 했고 그녀도 고맙다는 말만 남긴 채 돌아섰습니다. 순이가 떠나던 날 저는 학교 교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버스 정류장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보따리를 든 그녀가 버스에 오르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고 버스가 출발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교실 뒤에서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칠판에 적힌 글씨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순이네 밥집에 가지 않았고 다른 식당에서 밥을 먹었지만 어떤 음식도 맛이 없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먹으면 그녀 생각이 났고 김치를 먹으면
그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으며 밥 한 술을 뜰 때마다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보내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붙잡으면 그녀의 인생이 더 어려워질 거라 생각했고, 가난한 시골 교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그녀에게 더 나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희생이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며 순이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학교로 옮기며 바쁜 일상 속에서 그녀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으며 그럭저럭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된장찌개 냄새를 맡거나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그때 그 산골 마을이 떠올랐고, 고무신을 신고 웃던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겨진 지도 벌써 5년이 흘렀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넓고 고요했으며,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그 화면 속에서 순이를 다시 만난 겁니다. 손이 떨려 리모컨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고 화면을 되돌려 다시 보고 또 봤습니다. 분명 순이였고 나이는 들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며 살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그녀가 운영하는 식당 이름과 위치까지 나왔고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며 뒤척였고 50년 만에 나타난 제가 반가울까 두려웠으며 혹시 그녀가 저를 기억이나 할까 하는 걱정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벽까지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다가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노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흰머리 투성이 머리와 주름진 얼굴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으로 그녀 앞에 나타나도 될까 망설여졌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버스 터미널까지 걸어가며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고 표를 끊으며 손이 떨렸으며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는 내내 긴장으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젊은 시절 처음 그 산골 마을로 갈 때와 똑같은 떨림이었고 50년이 지났지만 순이 앞에서는 여전히 어리숙한 25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예전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고 포장된 도로와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방송에서 본 식당 이름을 기억하며 골목을 걸었고 한참을 헤매다 결국 순이네 팝상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 그냥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며 서성이다가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고 그 웃음을 들으니 더는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50년 전 그 산골 밥집과 똑같은 냄새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주방에서 한 노인이 국자를 들고 나왔고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앉으시오. 순이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팼고 허리도 많이 굽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50년 전 그대로였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고 메뉴판을 보는 척하며 그녀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다른 손님들에게 밥을 내주고 설거지를 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가끔씩 이쪽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저를 알아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제 얼굴도 너무 많이 변했으며 그녀에게 저는 그저 수많은 손님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시켰고 잠시 후 그녀가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김치며 나물이며 반찬들이 옛날 그대로였고 된장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맛있게 드시오.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려는 그녀를 불러 세우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뜨는 순간 50년 전 그 맛이 그대로 되살아났고 눈물이 고이는 걸 겨우 참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을 때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고 산골 학교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고 뒷줄에는 교사들이 서 있었으며 한쪽 구석에 젊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앞치마를 두른 젊은 순이가 서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진이 오래된 거라유. 제가 젊었을 때 사진이 제유. 돌아보니 그녀가 사진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고 잠시 후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으며 천천히 제 얼굴을 훑어내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선생님 아니신겨요? 목이 메어 대답할 수가 없었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었습니다. 순이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정말 선생님이시네요. 이렇게 다시 뵐 줄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도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셨습니까? 너무 격식 차린 말투였지만 달리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고 그녀는 손으로 눈가를 닦으며 웃었습니다. 앉으시오. 차 한 잔 드립시다. 가게 뒤편 작은 마당으로 안내를 받았고 낡은 평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보리차 향이 바람에 실려왔고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으며 둘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편지 한 장을 못 보냈어요. 휴. 서울 가서 몇 번이나 쓰려고 했는디 제가 글도 서툴고 해서요. 저도 못했습니다. 주소를 몰랐고 찾아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제유. 우리 둘 다 바보였네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힘들었제유. 친척 식당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나중에 결혼도 했는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요. 그래서 다시 일이 내려와서 작은 식당을 시작했제요. 그게 20년 전이고요. 자식들은요? 아들 하나 있는디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봐요.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제요. 순이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저도 제 삶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아내를 떠나보낸 이야기까지 하나씩 꺼내놓으니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좋은 삶 사신 것 같네요. 아닙니다. 늘 후회가 남았습니다. 그때 붙잡지 못한 게요? 순이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고 그 온기가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늦었지만요.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마당 한쪽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으며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젊은 날의 그 설렘이 다시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배고프시제요? 저녁 먹고 가시오. 순이가 일어서며 말했고 저는 사양하려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주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노을이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순이가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가 젓가락에 놓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50년 전 그날 아침에 먹었던 그 밥상과 똑같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맛이 그대로네요. 그래요? 50년 동안 한 가지만 해왔으니께요. 순이가 마주 앉아 저를 바라보며 웃었고 저도 따라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했으며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러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마당에 불이 켜졌습니다. 순이가 차를 다시 따라 주었고 두 사람은 별이 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해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시골 교사였고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서울로 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고 그게 당신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서울이 싫었어요. 사람도 많고 시끄럽고 매일매일이 외로웠제요. 그 산골 마을이 좋았고 아그들 밥 해주는 게 좋았고 선생님이 좋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50년 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이미 흘러간 세월은 다시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요. 저도 용기가 없었으니께요. 둘 다 바보였던 거제요. 순이가 다시 제 손을 잡았고 이번엔 더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곳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고 그 온기만으로도 50년의 후회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제요.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께요.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제게 하룻밤 머물다 가라고 했고 저는 고맙다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가게 2층에 작은 방이 있었고 그곳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순이가 마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이 50년 전 그날 밤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어쩌면 시간은 흘렀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를 향한 제 마음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끔 찾아와도 될까요? 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라셔요. 자주 오시오. 밥은 언제든지 있으니께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좋제유. 기다리고 있을 낀게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고 그 세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으며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들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었고 다시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으며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순이를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밥을 먹으러 갔고, 때로는 그냥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으며, 때로는 말없이 마당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시간들이 소중했고, 젊은 날 놓쳤던 시간들을 조금씩 채워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후회되지 않으시오? 뭐가요? 그때 저를 못 붙잡은 거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니까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이 나쁘지 않네요.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순이의 식당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피었고 저는 그 꽃들을 보며 세월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시간들을 아껴 쓰고 싶었고 후회 없이 보내고 싶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순이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50년 전 그날처럼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고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순이가 고무신을 신고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웃는 그 모습이 50년 전 그날과 똑같아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선생님, 첫눈이네요. 그러게요. 50년 전 그날도 이랬죠. 기억하시네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당신 웃음이 제 겨울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순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세상이 점점 고요해지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침묵도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네, 행복하시오? 짧은 질문이었지만 무게가 있었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행복합니다. 저도요. 늦었지만요. 순이가 제 손을 잡았고 저도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고 각자의 고통과 기쁨을 겪으며 살아왔으며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뜨겁고 격렬했지만 노년의 사랑은 잔잔하고 깊었습니다. 큰 감정의 파도보다는 조용히 스며드는 온기가 있었고 화려한 말보다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봄이 오면 그때처럼 웃어볼 수 있을까요? 제 말에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유. 우리 함께니께유. 그 말이 참 고마웠고 위로가 되었으며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점점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마주 잡은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만으로도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란 게 꼭 젊은 날에만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도 여전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설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50년이 지나서야 다시 만났지만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이제부터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순인의 식당 마당에는 다시 봄이 올 것이고
코스모스가 피어날 것이며 우리는 그 꽃들을 보며 함께 웃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후회 없이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은 떠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춰 있었던 거였습니다. 오래 기다린 봄처럼 언젠가는 다시 찾아올 거라는 걸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었고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우연히 본 그 얼굴 하나가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순이였고 50년 전에도 순이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순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가슴 속에서 그녀는 영원히 순이로 남을 것입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손을 맞잡고 있으며 세상은 조용히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순간보다 따뜻하고 행복합니다.